세비야에 도착해 저는 자이다라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라나다 호텔과 로비 인테리어가 비슷하더라고요. 첫 일정으로 투어장으로 가는 길에 예쁜 양떼구름을 발견했습니다. 세비야는 그라나다보다 길거리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70% 이상이 관광객이었던 그라나다와는 달리 이곳은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짠! 드디어 세비야에 있는 가장 큰 투어장에 도착했어요. 경기는 하지 않고 내부 관람만 가능했습니다. 인터넷 예약하고 가시면 입장 시 편리하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투어사들의 다양한 전통 복장이 전시되는 박물관을 지나 이렇게 투어 경기가 진행되는 곳을 직접 밟아볼 수 있습니다. 투어장을 나오니 알폰소 운하에서 도전 경기를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여행을 통해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꼽으면 세비야라고 고민 없이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스파냐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서 방문한 다른 곳들보다는 규모 측면에서 좀 실망했었는데요. 나중에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러닝을 하면서 터닝포인트로 다시 한번 방문했답니다. 밤에 보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에스파냐 광장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금 보이시는 난간들이 모두 수제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난간은 본 적이 없어요. 세비야 타일 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커다란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스파냐 광장에서는 이렇게 마차를 타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들이 혹사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동행들과 만나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던 중에 촬영한 세비야의 밤거리 모습입니다. 소매치기가 많은 바르셀로나와는 다르게 영상으로만 봐도 거리가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졌던 긴장감을 세비야에서는 좀 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비야의 버섯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이 건축물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나무가 아니라 철제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버섯 전망대에 실제로 올라갔다 온 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비야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음식, 와인, 디저트 모든 것들이 정말 맛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맛을 깨우치는 수준의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비야에서의 둘째 날 론다에 가보기 위해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론다로 향하는 길에 가이드 아저씨가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잠시 들른 스페인의 한 고성입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저희 투어팀만을 위해서 이 성을 전부 통대관했다는 농담과 함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스페인 가이드 아저씨의 너스레 그리고 이 유머 감각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정말 건물 자체가 엄청 오래되어 보이지 않나요? 짠! 드디어 이 고성의 정확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확대했으니 잘 보이시죠?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찾아보지 못했을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 자체가 되게 오래되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오를 때나 탑 내부로 들어갈 때 조심해서 올라가라는 그런 가이드 아저씨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탑에는 예전에 군사들이 이 성을 지키면서 거주를 했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성벽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제가 게임 오브 스론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오래된 고성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우면서도 와 멋있다라는 생각만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성은 14세기에 지어졌답니다. 14세기 유적 고성 요새의 짧은 관람을 마치고 화이트 지붕의 화이트 건물 마을로 유명한 시에라로 가는 와중에 옆에 엄청나게 광활한 올리브 평원이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나무들의 풍경에 정말 넋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스페인에 방문하기 전까지 스페인에 이렇게 많은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올리브유가 퀄리티가 뛰어나기로 유명하다는 것도 이번 여행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 당시 이 풍경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정말 드넓은 평원, 높은 하늘, 파란 하늘 빛깔 모든 게 정말 천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아온 이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시죠. 한 시간여 달리다 보니까 저 멀리 시에라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시에라 마을로 향하는 길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넓은 호수처럼 보이는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좀 길었어서 많이 육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짠! 드디어 시에라 마을에 도착해 벤에서 내려 두 발로 이 마을을 느껴봅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인솔하는 틈을 타서 잠깐 방금 봤던 저수지 풍경을 자세히 담아보기 위해 마을 끝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가이드 아저씨 그리고 함께 투어를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시에라 마을 내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모든 건물들이 화이트 컬러였는데요. 이 모습이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정돈되어 있고 이 마을만의 그런 독특한 특색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더라고요. 실제로 시에라 마을을 걸으면서 제가 두 눈으로 봤던 풍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보다 10배는 더 아름다웠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스페인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정말 이 시에라 마을만의 정말 그런 소소한 그런 독특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장소라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시에라 마을의 전망대입니다. 시에라 마을 중간에서 이 마을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리고 마을에서 내려다 보이는 숨막히는 자연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정말 멋들어진 곳입니다. 시에라 마을에 방문하신다면 이 전망대 꼭 방문하세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시에라 마을의 중앙 광장입니다. 교회도 자리하고 있고요. 각종 기념품 구매도 가능하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를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시에라 마을 투어를 마치고 방문한 곳은 1755년에 지어진 스페인의 한 올리브오일 공장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올리브오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이 올리브오일 공장은 1755년 지어질 당시에 전통적인 올리브오일 제조 방법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올리브오일 추출 방법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압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올리브오일 공장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마련한 한 공간이었는데요. 저는 이곳에선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새롭게 방문한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상점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즈, 햄, 그리고 쌀사, 다시 말해 소스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작은 마을의 상점인데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점심 전부터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춥더라고요. 이때 알아챘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패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기온이 영하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식당 앞에 위치한 중앙광장입니다. 시에라 마을과 마찬가지로 교회, 각종 상점,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아저씨가 추천해준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중정이 자리하고 있어서 밥 먹는 내내 뭔가 새로운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미슐랭 레스토랑이었답니다. 드디어 론다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모습의 자연 풍경이 있고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짓고 마을을 형성해서 거주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론다에서 있었던 2시간여 시간 동안 정말 미쳤다 라는 말을 10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속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도
제 눈앞에 보이는 이 풍경을 정말 믿을 수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론다의 풍경을 보면서도 내가 이곳을 정말 갔다 왔다고?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론다를 검색했다면 본 적이 있을 바로 그곳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론다 방문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방금 있던 장소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 다시 마을로 올라와 보니 론다의 그 멋진 풍경이 전부 안개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인증샷도 찍지 못할 뻔했습니다. 론다까지 오늘의 투어를 모두 마치고 세비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때 저녁 노을이 정말 예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세비야에서 사 먹었던 추러스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세비야의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